이게 바이러스 이게 원래 전쟁의 역사하고 이거 저걸 하다가 옆으로 많이 생겼는데 옆으로 생김에 얘기하겠습니다. 예전에 흑사병도 원래 동양에서 넘어간다는 게 이게 흑사병도 이 별의별 병들이 막 풍토병, 전염병들 별의별 게 많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병원군이 거기 그 지역에 있다가 나중에 내성이 생기면 여기 잠복이 돼 있어요. 그럼 뭐 이게 열악한 상황이 되면 이 바이러스가 안에서 나와요. 생산이 돼요. 그럼 예전에 도인들은 이제 예전에 이게 보통 이게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굉장히 치명적이고 적국을 갖다가 초토화시키는데 아주 효율적인 무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양 쪽에 풍토병이 이게 막 옛날 다 바이러스 예전에는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예전에는 쥐하고 원숭이한테는 옛날에는 쥐하고 원숭이 동양 쪽에는 쥐를 이게 실험용으로 쓴다는 것 자체도 그 생각도 못했고 원숭이도 생각도 못했고 원숭이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게 제일 직접적인 게 뭐냐 이제 사람한테 직접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야 높으니까 굳이 예전에는 이게 보통 스파이들이 이게 오거나 전쟁 포로들이 있잖아요. 예, 전쟁 포로들이나 스파이들을 가둬놔요.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 안 죽여요. 왜? 예, 마루타로 쓰려고요. 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 옛날 침투정국 이전부터 그 한참 전부터도 다 쓰던 방법이에요. 그럼 국가 간에 이게 전쟁이 일어나거나 상대방을 갖다 전염병을 다 죽이고 싶으면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럼 옛날 미사일 생활무역이 아니라 간단해요. 적국의 스파이나 보통 적국의 아니면 포로들이 이게 잡혀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 갖다 가둬놔요. 그럼 가둬놨다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게 이쪽 자기네 나라에서 전염병이 돌아. 한 번씩.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걸 빨리빨리 막아내. 그러면 나중에 그 시체들이, 죽은 시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죽은 시체들을 어떻게 하냐. 네, 그 적국의 스파이들이 있는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냥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감염이 되겠죠. 이제 그 상황에서 감염을 시키고 얘를 갖다가 좀 약간 더 극한의 이제 공포의 상황으로 끌고 갔어. 극한의 스트레스로. 그럼 몸이 허해지면서 몸에 바이러스가 이게 막 이게 무르익어나요. 그러면 보통 그런 실험실을 할 때는 자기네 나라 수도나 자기 나라 저기 주민들이 많이 사는 데도 않고 어디다냐. 보통 적국의 국경 지역, 국경선 근처에 외진데에다가 보통 그런 데를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해요. 그럼 그 전염병자가 나오면 그 전염병을 죽은 시체를 갖다 같이 적국의 스파이들이나 아니면 포로들을 갖다 같이 이렇게 넣어놓으면 걸리겠죠. 너무나 쉽죠.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이제 좀 약간 극한의 공포에 때려가지고 그냥 안 때려요. 자, 시체가 있는 데고 그 전염병을 죽은 시체들하고 같이 있는 데고 감염이 되고 시체들하고 같이 있는데 제정신인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올 수가 없어요. 아주 멘탈이 깨지겠죠. 그럼 극한의 정신적인 공포의 상태에 접어듭니다. 그럼 몸이 더 자살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져요. 그러면 바이러스 스스로 배출하는 외부의 그 바이러스를 빨리 하고 이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럼 그 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 되냐? 네, 그 포로를 갖다가 풀어줍니다. 그럼 그 포로를 풀어주면 그 포로는 어디로 갈까요? 네, 당연히 자기네 나라로 가겠죠. 이게 예전에 기본적인 생물, 굉장히 역사가 거의 10,000년도 넘었어요. 이런 방법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동양 쪽에서는 이 원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썼고, 서양 쪽에서는 그거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문명이 발달하고 이제 그 생물학적인 이제 무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때 도입을 했지, 이미 동양에서는 이쪽 동양 쪽에서 중원이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이게 생물학적인 적국을 갖다가 이게 감염시키는 무기 시스템으로 쓴 게 아주 굉장히 역사가 오래돼요.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 포로가 그러니까 얘는 풀어주면 어떻게 자기 몸은 사람은 인간적으로 심리적으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잖아요. 그러면 귀속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귀속 본능이 뭐냐? 예전에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고 싶어 하는, 자기가 어릴 때 놀던 그 고향을 찾아가고 싶어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럼 자기 고향으로 당연히 찾아가겠죠.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포로는. 그러면 그 포로가 자기 고향으로 찾아가는 길 도중에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마을 저 마을을 옮겨가면서 바이러스를 퍼치고 가겠지요. 이게 예전에 이미 동양 쪽에서는 이게 바이러스로 해서 이렇게 많이 쓰던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를 만들고 싶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 바이러스의 이게 숙주라고 하죠. 자, 이 시체를 갖다가 여기 포로가 있는 데다가 스파이나 포로가 있는 데다 넣었어요. 그러면 이 시체는 치사율이 약 20%밖에 안 돼. 이 시체 죽은 20%밖에 안 돼, 치사율이. 그러면 얘를 갖다 얘한테 이제 그 바이러스가 옮겼을 거 아니야. 그럼 얘한테 있는 바이러스 치사율을 높이고 싶어. 그럼 이게 옛날 동양에서 그걸 다 알고 있어. 도인들이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굉장히 극한의 공포스럽고 자살하고 싶어 할 정도의 그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요. 어떻게 하냐? 굉장히 간단해. 이게 수행 방법은 똑같아요. 이게 토굴 수행을 하면 토굴을 앞에 입구를 막아놓고 안에다가 딱 해놓고 굉장히 공포 상황으로 들어가면 자기의 안에 있는 무의식을 쳐다볼 수 있는 애고를 쳐다볼 수 있는 환경을 하냐. 그렇게 되면 굉장한 무의식의 반발에 굉장히 엄청난 공포가 일어나요. 스트레스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공포가 일어나요. 네, 간단합니다. 그 시체들과 같이 이런 햇빛도 들지 않는 어두운 데다가 그냥 넣어놔요. 그러면 사람이 미쳐버려요. 극한의 상황이 돼요. 죽고 싶을 정도로. 그보다 더 극한의 상황이 없어요. 고문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일종의 감옥에 독방의 원리가 그래요. 독방에 가면 미쳐 죽으려고 하잖아요. 독방에 들어가면.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극한의 스트레스의 상황에 몰리게 돼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감염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냐? 더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만들어집니다. 네, 바이러스가 변형이 된다고 하죠. 옛날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치사율이 20%밖에 안 되는 거를 치사율을 50%까지 끌어올리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고 나중에 이게 됐다 싶으면 그 포로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그 포로는 이제 자기는 얼마 죽을 날 줄 안다니까 자기 예전에 친구들과 친척들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 만나고 싶어서 고향에 뚜벅뚜벅 걸어가겠죠. 그러면 가는 길에 도중에 이 마을 저 마을 들리면서 그 나라에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됩니다. 이미 이거는 춘추전국 이전부터 아주 그 전부터 전쟁에 쓰이던 생물학적인 무기예요. 이게 동양 쪽에서 썼지 인도 쪽에서 썼나? 인도 쪽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동양 쪽에서는 이게 다분하게 쓰던 방법이에요. 오히려 서양 쪽에는 이런 게 없다가 나중에 이제 흑사병이 이제 이게 많이 죽고 나중에 이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바이러스라는 걸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무기 체제화를 시키면서 이제 이게 발달됐죠. 바이러스 만드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변형시키는 거는 치사율이 높고 저거는 거는 네. 그 숙주를 갖다가 굉장히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으로 몰고 가면 치사율이 높아져요. 무섭냐고요? 원래 이래요. 인류가 그렇게 해서 이게 발달을 해요. 이게 인구가 줄었다 늘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구예요. 그래 보통 전쟁하기 전에 이제 이게 저 나라를 빼앗고 싶어. 저 땅이랑 자원을 빼앗고 싶어. 그러면 A라는 나라가 B가 다 있어. B 나라를 뺏고 싶어. A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걸 해가지고 B 나라를 보내요. 그럼 B 나라에 어떻게 될까요?
네, 전염병으로 많이 사람들이 죽으면 인구가 줄고 저기 뭐냐 세금도 안 거치지고 국력이 약해지고 군대도 약해지겠죠. 군대 소집할 수 있는 저기 그 뭐냐 인구도 줄어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전염병이 싹 쓰러가면 이 나라가 약해집니다. 네, 뭐 전염병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면 뒤지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썼어요. A 나라 B 나라를 먹고 싶어.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 약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전염병을 퍼뜨려요. 아까 그런 식으로 포로를 갖다가 감염시켜서 치사율 높게 만들어서 B란 나라로 보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전염병을 돌게 해요. 그러면 인구가 확 줄고 경제가 파탄이 나면 국력도 당연히 파탄이 나겠죠. 그럼 성이나 이런 군대로 소집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져요. 그 군량도 되려면 그 사람들이 그 농사지어서 그걸 대자는데 그 사람도 없어. 그럼 나중에 바이러스가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져요 한번. 그리고 그 잠잠해질 때면 어떻게 되냐? 인구가 확 줄어있어 비나라가. 인구나 이런 국력이나 이게 젊은 사람이나 노인도 많이 이게 있어. 그러면 여기에 군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쉽게 여기 A라는 나라가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저기 바이러스가 잠잠하면 인구가 많이 줄어들면 이 나라를 갖다가 그때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나라가 국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점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바이러스전을 미리 이렇게 동양계에서는 많이 다분하게 이용을 했어요. 이제 그게 이게 역사적으로 안 남았을 뿐이지. 그 옛날 치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그 방사들이 있어요. 그걸 방사라고 하거든요. 이런 저기 약간 지금으로 따면 화학자, 물리학자나 화학자 비슷해요. 물리학자나 화학자를 갖다 예전에 방사라고 해요. 근데 방사들이 나중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걸 하게 되면서 이런 저기 생물학적인 이런 전쟁을 먼저 이게 하기 위해서 치사율이 높고 전염도가 높은 바이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 그 자료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그런 자료들은 맥이 끊겨요. 비밀리에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다 그게 맥이 다 끊겨버려요. 그런 게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방사들이 그걸 알아내요. 숙주를 최대한 고통스럽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최대한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만들면 치사율과 전염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내요. 그래서 숙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바이러스를 하면 숙주를 찾아내야 한다 했잖아요. 네, 그게 그 이유예요. 이제 전파 질원지이기도 하지만 숙주로부터 이제 이게 그게 숙주를 왜 찾아내냐면 숙주가 보통 그 바이러스를 생산을 했는데 살아있어. 현재 살아있다는 거는 뭔가 면역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주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계속 끊임없이 그 더 강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숙주가 죽으면 안 돼. 그럼 거기서 치사율과 전염률이 거기서 딱 끊겨. 그럼 이 숙주를 계속 살리면서 고통스러운 환경을 왜? 그러면서 이 숙주는 그걸 만들어내면서 자기 면역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걸 옛날에 방사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 고통일 때 확 주는 게 해가지고 죽게 하지 않고 죽을 만큼 확 했다가 얘를 갖다가 또 이렇게 풀어줬다가 또 고통스럽게 할 때 이걸 계속 반복을 시켜요. 그러면 숙주가 자기가 죽지 않게끔 만들어야 돼. 면역을 하면서 더 강한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게 발생하면 숙주를 먼저 찾아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숙주에서 항생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왜? 숙주는 이미 면역 체계를 갖고 있는 상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전에 이게 무슨 박쥐를 잡아먹고 졌잖아요. 다 감 잡으셨네. 보통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예전에 에볼라 바이러스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몽키한테 왔다고 했잖아요. 이제 정확히 몽키가 왔잖아요. 어느 나라 몽키냐고. 아프리카 몽키.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그거를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된 나라가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에이즈도 똑같아요. 에이즈도 그것도 몽키에서 이게 다 원숭이로부터 간염부터
그럼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뭐 이렇게 에이즈는 성관계로 해서 한다는데 그럼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성관계에서 저거 했네요? 아마 그렇지는 않은데 몽키 이게 이제 원숭이로부터 온 거예요. 왜? 원숭이가 숙주였기 때문에. 숙주를 갖다가 누가 그렇게 그 에이즈 바이러스가 일종의 매독이에요. 매독의 매독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이제 바이러스가 에이즈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냐? 매독이 지금은 치유가 될 수 있는 이게 전염병이에요. 그것도 전염병이에요, 매독도. 예전에는 매독 걸리면 다 죽었어요, 거의 그냥. 치사율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치유가 돼요. 그러면 무기로서는 매독 자체는 별로 효율성이 없어요, 전쟁하는데. 그러면 더 강한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매독이 걸린 원숭이를 갖다가 계속 그렇게 극한의 상황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매독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네, 그게 에이즈입니다. 매독 바이러스 갖다가 인간이 더 강한 치사율이 높은 더 강한 매독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숭이를 계속 극한으로 이게 쪼았다 쳤단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나중에 사람한테도 실험을 해요. 어차피 궁극적으로 사람한테 실험을 해야 돼요. 사람한테 실험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가치성이 있냐 없느냐가 판결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원숭이에서 그 사람한테 당연히 실험했겠죠. 보통 얘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전쟁 포로나 스파이들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스파이들 잡히면 얘네들 갖다 어떻게 하냐? 그냥 안 죽여요. 보통 그냥 시계면 마루타라고 그러죠. 어느 나라든 다 똑같아요. 실험용으로 다 써요. 그렇게 죽여요. 그냥 안 죽이고. 그럼 보통 이게 예전에 냉전 시대면 공산국가와 이게 자본주의가 대치하던 시대잖아요. 그럼 서로 간 스파이가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공산국가에서도 자본주의국가 스파이들이 오면 잡아다가 똑같이 실험을 하고, 우리 자본주의국가에서도 공산국가에서 오면 똑같이 스파이들 잡아다가 실험을 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최고의 바이러스를 그렇게 생산합니다. 그게 에이즈예요. 매독의 그 업그레이드된 무기화된 바이러스가 에이즈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도 비슷한 케이스고. 그럼 코로나도 그나요? 네, 우리가 코로나가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 이게 있던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뭐 2가지를 했다는데 코로나가 원래 있던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감기 바이러스의 일단 종류 중에